컨텍스트랑 무드를 잡아야 된다. 지문에서는. 자, 시간을 얘는 이렇게 막 빡세진 않을 거니까 한 최대 8분을 줄게. 34분까지 풀면 될 듯. 준비 시작.
오케이. 자, 일단 답을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2022 9평 맞지? 응. 32번부터 4번, 2번, 2번.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 그 보기 문제 한번 좀 다시 보고 있을래? 그 보기가 좀 중요한 보기거든? 헷갈리긴 했어요. 음, 2번이 몇 플랜지 모르겠는데 그치. 그니까, 왜, 그거야. 네, 어? 뭐지? 다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남겨놨던 게 2번이 좀 헷갈려서 남겨놨는데 다른 게 너무 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을 했거든요. 그니까, 한번 그럼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봐. 좋네.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봐. 기호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음, 약간 좀 말 자체가 쉽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문장 자체에 저쪽이 이 근처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다시 보고 있어봐. 자, 일단 규원가 내신 때도 아마 봤을 거고, 방금 읽으면서 중략 전후로 컨텍스트랑 무드 한번 잡아볼까? 중략 전을 먼저 해보자. 컨텍스트는? 자, 우리 컨텍스트 잡기 전에 계속 반복할게. 화자, 지금, 뭐해? 그리고 화자, 뭐 인식해? 이 두 가지 질문들 던져주면서 컨텍스트는 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임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맞긴 해. 사실 중략 전까지는 거의 다 내면 세계 인식 파트인 것 같거든. 그럼 내면 세계 인식 파트를 인식하고 있지.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면 세계가 쌤이 뭐라고 했어? 내면 세계 두 가지라고 했지. 보통. 내면 세계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생각이나 감정.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너 이거를 쌤 그때 얘기한 게 약간 묶으면서 덩어리를 이고 좀 좋다고 했잖아. 한번 덩어리를 너가 한번 얘기해 줄래? 어디까지 뭐에 대한 생각, 어디까지 뭐에 대한 생각 이런 것죠. 솔직히 제 위에 세면 세연 음. 요즘 뭐 뭔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그 몰라. 그러니까 이게 고전은 사실 네가 모를 수 있거든 현장에서도.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몇 개의 파트로 나눠줄 수 있는지 정도. 쌤이라면 크게 두 개로 나눌 것 같아. 만약 어디에서 나눌래? 위에 세 개랑 밑에 위에서 나누면 쌤이라면 이렇게 나눌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위에까지는 뭐냐면 봐봐. 공우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는 원했대. 공우 배필이 뭔지 모르지? 모르겠지. 근데 배필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어? 배필. 배우자거든, 배우자. 어떤 배우자랑 관련된 단어인데 실제로는 진짜 엄청 좋은 배우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 와 미친 차은우를 이제 쓸 수도 없다. 뭐 누구 할까? 하나 던져줘 봐. 내가 막 손흥민 같은 사람을 막 배우자로 원하진 않았어도 군자 호구 이것도 그러니까 저런 사자성 같은 거는 다 알 필요가 없이 일부에서 그냥 뜻을 가져오면 돼. 군자는 알죠, 군자. 약간 군자 몰라? 그러니까 좀 성인 군자 할 때. 그 느낌 알고. 그게 어떤 느낌인데? 좀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좀 이것저것 세상 이치에 대해서 좀 통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엄청 뛰어난 배우자는 못 원해도 이 정도는 원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의도를. 이것조차도 못 얻어가지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해봐. 약간 이런 거야. 어떤 여자가 있어. 여자가 있는데 막 내가 솔직히 손흥민 같은 사람은 안 했어도 막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닐까? 오케이. 삼생의 원합이고 월화의 연분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뭐 세상의 뜻에 따라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깊었다 했잖아. 세상에 따라서 뭔가 내가 주도적인 것보다는 세상 이런 이치에 따라서 장안 유협 경박자 경박하다 알잖아. 뭔지 그러니까 정확히 뜻은 몰라도 안 좋은 건 알잖아. 그리고 이게 누굴 지칭하는지도 알잖아. 누군데? 지금 배우면 님 경박자래. 이 새끼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쌤은 요 네 개의 문장까지 다 보고 딱 하나만 떠올렸어. 나는 벤츠남을 원했는데 똥차가 왔네. 끝.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음에 안 들어가 여기 파트인 거야.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솔직하지 예전 거를 생각하면. 고전은 이렇게 그냥 묶어서 이게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파트 해주면 돼. 모든 문장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든 시간도 낭비되고 그다음에 네 에너지도 낭비되는 거야. 그럼 밑에 부분은 밑에는 과거에 님과 했던 님과 아 그냥 자기를 자기 자신을 좀 깎아내는. 그치?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화자가 자기가 늙고 있는 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나 늙고 있어. 끝 아니야? 3528이 뭔지 알아 혹시? 좀 젊을 청춘인데 왜 그게 청춘인지 알아? 열 16살에서 18살 사이가 보통 그치? 3 곱하기 5, 2 곱하기 8, 15, 16 네, 쉬우시. 곱하기 지금 아 또 족발이야 이거. 자 어제 이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12라는 거 이후로 오케이 숫자에 좀 약하구만.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청춘이라 하면 돼. 그냥 청춘 겨우 지나 천년 여질 전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 백년 기약하였더니 라는 것은 3528 천년 여질 이 얼굴 이 태도는 다 뭐야? 내가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난 평생 젊고 싶었어. 근데 뭐래? 영광이 후술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다시가 뭐지? 다시기에 했다라고 돼 있잖아.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에 북진하듯 설비나한 어디 가고 면목가중 되거구나. 그러니까 막 그냥 핵심 그거야. 늙어서 못생겨졌어. 저 늙어서 못생겨졌어. 요가 끝이라는 거야. 이 파트는. 뭐 영광이 후술하고 조물 다시하여. 이거 실제로 그렇게 했냐고. 그냥 지가 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런 표현 그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으면 조금 정확하게 읽어주면 좋긴 하거든. 저 부분이 왜 있는 건지.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우리에 북지나듯이라는 것은 일단 얘는 뭐야? 비유지. 비유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어? 비유라는 것은 수단, 그러니까 보조관념이잖아. 보조관념을 통해서 본관념이라는 목적을 꾸미기 위한 거지. 그러면 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 화자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외모가 별 볼리 없다. 감기가. 그래도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건 뭘 비유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실 맞아. 봄 바람과 가을 물이 배우리에 북 지나듯 그냥 흘러가고 봄바람과 가을 물 내가 다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에서 저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쟤네 공통점이 중요한 거야. 둘 다 약간 바람이나 물 둘 흐르는 속성이 있지 않아? 그리고 북 지나가듯 한데 지나갔다가 다시 핵심인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 저 문장은 그냥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절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설비나한 어디 가고 면목 가증 되거니와 원래 있던 젊었을 때 얼굴과 지금은 늙었을 때 면목 가증. 면목 가증 사실 뭔지 몰라도 늙은 얼굴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 얼굴 따위 보거니 어느 이미 날 괴소냐. 그래서 끝. 내 남편 화자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근데 아씨 나도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쌤이 좀 문학은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좋다고 했잖아. 사실 쌤은 살짝 좀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여기야. 내 얼굴을 내 보거니 나 돼 있잖아. 쌤은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조금 시도를 해본 게 얘 혹시 약간 거울 같은 거 앞에 있나? 얘 상황이.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지 얼굴 보이니까 그걸 환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걸 한번 네가 얘 생각해 본 거야. 이런 상황 자체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쌤은 이때 생각 든 게 뭐냐면 중략 저는 얘 일단은 무드는 뭔 거 같아? 슬픔, 한탄. 그 말이 맞아. 신세 한탄 이런 거. 그리고 쌤은 그냥
컨텍스트를 그냥 거울 앞에서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현장에서 잡았던 것 같아. 이좀 할 수 있잖아. 뒷부분 컨텍스트랑 무드 그럼 네가 해보자. 끊으면서 네 번째까지가 음. 저기서 끊을래 한번? 그럼 끊었을 때 저기 네 개 묶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니는? 화도 지금 뭐 하는데?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걸 자기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치. 저길 보면 일단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잡아도 될까?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에 피어진구를 보면서 나는 뭐까지 잡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지금 집 안에 있다. 방 안에 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창문을 봤는데 거기는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다라는 건 시간이 많이 흘렀다. 겨울밤 차고 찬재 자체 눈 썩어지고 여름날 기억이 있죠. 구름이 무슨 일이고 이것도 그냥 이건 이미지 화면 끝이야. 창문으로 이 자체 눈이 막 겁나 내려. 그다음에 비가 싹 내려. 이 장면들이 약간 영화처럼 네가 떠올려주면 돼. 그래서 겨울, 여름 얘기하고 또 삼춘 화류라고 하면 봄이겠지. 춘이니까. 봄의 호응 시절에 경물 씨름이 없대. 그러니까 봄인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 묶었을 때 외부를 외부 대상을 인식하면서 인식하는데 약간 우울한 느낌? 이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컨텍스트, 아니 그 무드는. 그리고 뒷부분은 어디서 끊을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툭툭툭 하면 되는데 쌤이라면 일단 이거 두 개. 지금 화자는 지금 실소리 뭔지 알아 혹시? 귀뚜라미거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소리 귀뚜라미여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 귀뚜라미고 이런 게 그러니까 고전은 좀 고전 어휘도 한번 외우면 좋긴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계속 챙겨. 약간 이런 거 있을 때 쌤이 얘기해 주는 것들. 아 그리고 앞에서도 씨름 없다 했지. 저거 약간 이상한 느낌 없어? 안 들었어? 씨름이 뭔데? 걱정? 걱정이 없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어 약간 내부 세계 그러니까 내부 세계는 좀 평화로운데 자기가 슬프게 그게
아니야. 애초에 그 뜻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도 적어. 실험 없다는 정확한 뜻이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는 게 실험 없다라고 해. 그러니까 실험이 없어랑 실험 없다는 좀 달라. 그냥 저거 묶어서 한 번에 단어 그냥 표현에 쓰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무드는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맥이 없는 거지. 힘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거지. 막 좋은 표현 절대 아니야. 안 물어봐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물어봤으면 다 틀렸을 것 같다. 그리고 저거 여기 파트 읽으면서 아 귀뚜라미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청각적으로. 그렇지? 밖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고 그걸 들으면서 마치 자기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자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눈물 득득. 그치? 그러고 나서 뭐 해? 약간 좀 대단하긴 한데 아이고 뭐 죽기도 어렵지 이러면서 도리어 풀체인이 뭐 어쩌겠냐 뭐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더 이상 뭐 해봤자 뭐 어떻게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갑자기 막 연주를 겁나 시작해 띵 하면서 녹기금을 지금 타고 있어. 병련한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 이렇게 할 것 같아. 묶어서 슬퍼서 막 녹기금 타고 있는 화자. 그리고 여기 또 비유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고전 시가에서는 네가 그 비유를 몰라도 돼 사실. 몰라도 되는데 저도 뭐는 알아야 되냐면 이 비유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비유는 사실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겁나 슬프다. 그러니까 굳이 저걸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슬픔. 여기까지 뭐 그냥 계속 슬프죠. 무드가 계속 슬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 그냥 모르겠다. 그만 쳐야지 하고 이제 넣어두고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누구를? 자 이것도 중요하지. 선생님이 항상 그 생략된 서술 대상은 좀 넣어주면 좋다고 했잖아. 누굴 꿈에 보려고 하는데 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을 보는 거잖아. 뭐 누가 있겠어? 임 아닐까? 근데 처음에 내가 생각했는데 뭔가 선생님 하고 나니까 처음에 그 입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요.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게 그치. 그게 특이한 거지. 그래서 쌤은 이게 그러니까 너가 원래 읽었을 때는 이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정말 잘 읽었으면 얘 겁나 웃기는 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원래 처음에 임 그렇게까지 욕하더니 막 경박자라고 하더니 나중 가서는 또 보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사람 마음이. 그렇지? 막 내 남편 겁나 욕하다가 그래도 없으면 또 좀 그렇고 그런 거 느낌. 그래서 사실 이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참 좀 대단한 사람이긴 해. 허균 그 사람이랑 가족이거든. 누나. 그래서 옛날 사람 원래 옛날에는 여자가 막 뭔가를 못 하잖아. 여자는 무조건 규방이 있어야 되거든. 방 안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시 같은 걸 쓴 되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되게 솔직하잖아. 솔직히 이때 당시 여자가 막 자기 남편 욕하는 거 하면 그때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는 와, 저 사람 보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잠이나 자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 풀속에 우는 짐승이 잠을 깨운대. 이거 막 짐승이 와가지고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실제 상황은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는데 귀뚜라 아마 짐승 귀뚜라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곤충 동물 이런 거 구분한 개념이 그렇게 딱히 없었거든.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는 것도 있고 바람에 지는 잎 서걱서걱서걱 이런 소리 있잖아. 그걸 지금 이 사람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있는 상황까지 잡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 이거를 그냥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팁을 주자면 쌤이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막 적었잖아. 근데 이걸 쌤이 실제 현장에서 이걸 다 적을까? 아니야. 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고 멈춘 걸 그냥 표시해 준 거야.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가 이거를 내 머릿속에 떠올려 주는 거지. 어디까지 읽고 여기가 대충 이런 내용. 여기까지 읽고 여기 대충 이런 내용. 이렇게 네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게 아니면 고전 시간은 특히나 특히 가사 같은 경우는 길잖아. 근데 이게 좀 막 헷갈려.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덩어리 지어서 구분해 주면 좋아. 네 스스로. 그럼 나중에 어떤 파트에서 물어볼 때 이거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지가 떠오른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읽으면 되고요. 뭐 나 해볼까. 나는 굉장히 짧지. 나 컨텍스트 모드. 콘텍스트는 소나무랑 버드를 보고 있는 소나무랑 버드를 보면서 울고 있음. 슬픔. 쉽지? 그치? 얘는 아까 뭐 주변 인식, 그러니까 뭐 바깥 상황이다. 바깥 상황 인식.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녹기금 연주. 뭐 자려는 시도 등등.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감정, 생각이나 감정은 뭘까? 여기 동반되는 슬픔? 약간 슬픔. 그리고 이거 자원하면 좋지. 그리움. 슬픔하면 너무 좀 보편 너무 크잖아. 그 중에서도 그리움. 그리움은 꼭 죽어야지 그리움이야? 그건 아니거든. 그냥 지금 없는 상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움이야. 자, 뭐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뭐 괜찮지. 바로 보기로 가볼게. 자, 이 보기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대.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이별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이미랑 이별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 보고 싶다는 대상이 진짜 이미 왔구나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별 상황인데 이별 상황이라는 걸 좀 추가로 줘주겠네. 그러면서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에 확장한대. 오케이.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슬픔을 주변에 확장. 근데 여기서 질문해보자.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는 거는 납득은 되지. 저게. 그렇지 않아? 근데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다? 저거는 어디 부분에서 할 수 있지?
때도 이렇게 보는 거 약간 좀 보고 까면 안 되는 거. 시도는 좋았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것도 괜찮 답이 될 수 있는 게 귀뚜라미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음파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귀뚜라미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짝짓기 대상을 찾는 음파일 수도 있어. 아, 여자친구 막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인식한 거야? 울고 있다고 인식을 했지. 그거는 얘는 실제로 사실은 옛날 입장에서는 곤충 이런 거는 감정이 없어. 근데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는 누가 넣은 거야?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한 거지. 주관적 인식인 거야, 저기 확장이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주관적 인식, 쌤이랑 배웠던 거.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를 하자면 세계의 자아화라고 내가 얘기해줬었나? 얘기해준 적 없어? 자, 땡땡화라고 하면 뭐뭐가 아니었던 것이 뭐뭐가 되는 거잖아. 자아가 아니었다라는 거. 쌤 자아 얘기하는 거 기억나? 자아, 외부 세계, 내면 세계. 자아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원래는 객관적인 세계인데 자아처럼 된다라는 것은 주관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이 외부 세계가. 딱 그거지. 그냥 객관적인 건데 내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 이런 게 또 하나 더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야.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실험 없다. 이 파트 있지? 이거 좀 형광펜 지워볼까? 자, 생각해봐. 네가 실제 화자라고 생각해봐. 실제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봄날이야. 봄날이고 좋은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막 날씨도 좋고 꽃도 막 폈어.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정말 막 그런 게 실험 없을까? 그런 경물들이? 아니잖아. 그럼 이 실험 없다는 정말 이 경물들, 이 꽃들이 실험이 없는 거야? 화자가 실험 없는 거지. 자기의 슬픔을 확장하고 있지, 자연을. 보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도 그냥 저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은 주관의식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은 절 몰라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너는 잡으면 좋잖아. 오케이. 어쨌든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외부 대상 누구? 소나무나 버들에서 자신과의 동질성. 그치? 뭔데? 흔들흔들 흔들흔들 이거 흔들리고 있다고.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한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그치?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냄으로써 나는 슬프지 않은 슬픔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어. 왜 슬픔과 거리를 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슬픔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당신의 웃음 유형이 주목하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너무 슬픈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외라 하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공감이 좋을 거야. 죽었는데 이거를 사실 누군가 죽었다는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슬픔이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저걸 약간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맞지. 확실히 가랑 나 구분이 되고 있지 지금. 자, 답이 2번이거든. 2번에서 이제 쌤이 아까 고민해보라 했으니까 어떤 게 틀렸어? 왜 대답 못하죠? 왜 대답 못하죠?
고민해봐, 고민해봐. 쌤이 어, 뭔데? 근데 이게 외부 세계랑 교감을 거부하는 자, 봐봐. 자, 쌤이 보기가 중요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내가 좀 집중해야 된다 했거든. 기억나? 그치. 단정적 표현. 구분되는 거. 그치. 구분되는 거. 일단은 뭐 구분되는 게 있긴 해, 보기에서. 가는 슬픔을 확장한다 돼 있고, 나는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 대처한대. 그러면 가랑 나가 지금 구분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에 대한 서술을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떤 파트는 몸을 통해서 슬픔을 확장하고 있다 하면 분명 틀린 거지. 이거는 사실 너무 사실 쉬운 어떤 레벨이고 여기에선 사실 이게 문제거든. 단정적 표현. 그리고 이 단정적 표현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단정의 범위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단정의 범위는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정의 범위의 기준은 너가 아니야. 보기야, 보기.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수 있거든. 자, 이 위에 게 보기고 이 밑에 게 선지야. 볼게. 보기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있대. 라고 보기가 얘기를 했어. 근데 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고 있대. 자, 언뜻 보면 외부와 단절된 거랑 외부와 교감을 거부하는 게 같은 거 아닌가? 같은 범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더더욱 네가 좀 예리하게 다가가봐야 돼. 얘랑 얘가 정말 무조건 같은 말이야? 동치 관계야?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아닌지 설명할 수 있어? 외부랑 편견된 거는 자신의 뭐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경험을 거부하는 거는 무조건 자신의 의지.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봐봐.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거는 거부한다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단절이라는 표현은 그게 아니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느낌. 쉽게 얘기하면 거부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얘는 좀 더 수동적인 개념이야. 다르다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고 있는 이 단정적 표현, 단절과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부라는 표현은 언뜻 그리고 그냥 가볍게 보면 그리고 빠르게 그냥 슈룩 읽어보면 같은 얘기 같지만 깊고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르다고.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얘네는. 그래서 쌤이 이런 게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하잖아. 계속 쌤이 보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보기 얘기할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좀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런 거를 답을 내기 때문이야. 거부가 아니야. 그래서 단절의 범위라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외부가 단절될 수도 있거든. 근데 보기에서는 거기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나는 거기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래서 단절 범위를 생각하라는 거는 정말 보기가 제시한 데까지만 너 보기의 어떤 관점으로 잡는 거야. 너 이거 할 줄 알면 진짜 엄청 좋은 능력을 하나 가지는 거야. 오케이. 납득이 돼. 할 수 있겠어. 우리 바로 해볼 거거든.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뭐 할 거냐? 이거 지문 안 읽거든. 미리 얘기해 줄게. 보기 관점으로 풀 수가 있어. 보기만 가지고 답을 찾아봐봐. 시작. 너 몇 번일 것 같아? 3번? 오케이. 3번? 왜 3번일까?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책임 소양심을 내려놓는 거랑 그거야. 근데 이게 막 엄청난 차이야? 근데 저 거기 읽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이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기만 붙일 수 와, 그거 진짜 너무 좋은 태도인 게 이거를 너가 의식을 하잖아? 그러면 애초에 읽을 때도 이 사람이 얘기한 보기의 서술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먼저 생각해 보게 돼. 그리고 아, 이것도 막 문제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 잠깐만. 이거만 좀 적고. 봐봐. 보기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랑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여기까지 뭐 인정. 근데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거.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거랑 책임을 내려놓는 거. 과연 같은 건가? 아니라는 거야. 단절 거부 둘이 표면적 느낌은 비슷해.
하지만 단절은 수동적인 개념. 왜? 거부는 능동적 개념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 할 수 있을까? 책임을 다 어려운 거는 책임을 다 하려고 하지만 뭔가 실패하고 책임 내려놓으면 약간 좀 포기하는 그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건 상황적 얘기 아니야? 상황? 아, 나 지금 좀 힘들어. 상황에 대한 서술이잖아. 근데 책임을 내려놓는 거는 뭐야? 그 상황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다고. 정말 이 상황이 이 행위를 무조건 단정을 하냐고. 얘까지를. 꼭 책임을 다 어렵다 해가지고 무조건 책임을 내려놓는 게 100%야? 아니야. 이거는 어떤 예시를 떠올려보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공부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심하고 와서 진짜 못하겠어. 진짜 미칠 것 같아. 라고 했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집 가서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가니까 갑자기 내 방이 겁나 깔끔해져 있어. 모든 게 없어졌어. 상우가 너 힘들다며. 그래서 엄마가 너 책 다 치워버렸어. 엄마, 넌 힘들다라고 한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다르지 않아? 또 예를 들어볼까? 예, 직장인이야. 아, 진짜. 겁나 하기 싫네, 진짜.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집에 온 상이야, 지금. 진짜. 나 일하기 싫어. 진짜 너무 빡세. 오늘 하루 너무 빡셌어. 내일 또 일하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데? 출근하기 싫어. 했어. 그러고 나서 딱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 주변 햇빛이 평소와 쨍쨍하고 막 무슨 새소리 들리는 것 같고 짹짹 막 이러면서 뭐지? 하고 시계를 봤어. 11시야. 갑자기 아내가 겁나 흐뭇한 미소로 자기야 오늘 좀 잘 잤어? 자기야 지금 11시인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자기 알람을 다 꺼봤어. 회사 가지 마. 다르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처음에 그냥 글자로 볼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 근데 쌤이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라고 하면 보이기 시작해. 이게 무서운 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문들 있지. 보기들. 이걸로 돼 있는 이걸 출제 의도로 깔아놓은 문제들은 거의 다 오답률 개 높아. 그리고 그 오답률 높은 거 속에는 틀렸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다라는 게 많이 돼. 왜냐하면 애들이 보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 보기 관점을 잘 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여기서 들어오는 게 지문 맥락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실 판단으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거든. 애초에 이것밖에 없는 거야, 얘네 판단 도구에는. 근데 여기에 요거는 절대 풀릴 수가 없어. 애초에 이게 문제였는데 못 보면 그냥 망하게 되는. 근데 보기 또 3점짜리잖아. 또 그냥 넘기기도 약간.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내가 넘기기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이미. 이걸 그래서 너는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남들보다 현장에서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 알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 이 두 가지 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은 하이라이트해. 그냥 다 현관표에 다 적은 다음에 나는 이런 보기 관련된 선지도 따로 약간 모으는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쌤이 아까 핸드북 하나 있으면 좋다고 얘기한 게, 핸드북의 앞부분에는 뭐 단어를 쭉 정리해. 네가 보는 단어들을. 핸드북의 뒷부분에는 보기랑 이런 보기 판단하는 걸 쭉 모아. 이런 것들을. 이건 보기 전체 다 적을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딱 적으면 되잖아. 쌤이 보여주는. 그렇지? 요것만 딱. 그렇게 하면 쌤이 그렇게 하니까 제일 좋더라고. 나 이거 수능 직전에 그냥 6구 수능 전에 그냥 다 이것만 쫙 봐. 국어는.
잠깐만. 이제 그 다음 걸 풀 거거든. 근데 살짝 망한 게 앞부분이 잘려 있네. 넘겨봐봐. 이런. 이거 쌤이 여기 TV로 틀어줄게. 이거는 딱 이 부분만 보고 해라. 미안하더라. 자, 이거 아닌데. 다운로드. 여기. 자, 여기에서 어? 잠깐만. 아, 그렇지. 이거 맞지. 아, 좀 기네? 생각보다. 이거 보고 하면 돼. 자, 이거 두 개가 좀 기니까 아니다. 두 세트를 풀 거야. 뒤에 현대 소설도 있거든. 봤어? 이거 혹시 푼 적 있어? 이 세트 이거? 아니 올해 그건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 두 개 다 풀 건데 현대 소설 좀 어렵다. 둘이 합쳐서 15분을 줄 거야. 네. 더 이상 안 줘, 이거 거는. 딱 15분만 줄 거거든. 근데 현대 소설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화정가 풀 때 있잖아. 우리 아까 앞에서 규원가 했던 것처럼 읽어봐. 컨텍 화자를 중심으로 컨텍스트의 무드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읽는 거. 오케이. 자, 15분. (41분까지) 풀면 되겠다. 준비 시작.
30초. 교환할까요? 어. 5 풀었어? 이제 보기 읽고 있었는데. 그럼 2분만 더 줄게. 보기 문제 풀어야 돼. 아, 네. 오케이. 어때? 근데 이게 현대 소설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헷갈리게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뭔가 스포츠를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오. 자, 일단 외워볼게, 그러면. 근데 이게 오점률이 꽤 높았던 거예요. 꽤 많이 높았어. 이때 당시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기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와, 그럼 근데 진짜 인정이다. 제 약간 확실한 그래도 근거가 있었다 생각해가지고. 아, 니 왠지 잘 잡은 것 같아. 일단은 27번부터 2번, 1번, 2번, 1번. 얘는 걔는 좀 그건 니 못 풀 거라 생각했다. 넘어가봐. 아니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32번 솔직히 시간 없어가지고 1번만 와 근데 보기를 맞춘다고? 이때 당시에 아, 지금 푼 세트 있지. 기본적으로 그 현대 소설은 진짜 원래 잘하던 애도 진짜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전교 1등이었는데 이거 현장에서 그 현대소설 풀려고 하니까 자기 15분 썼는데도 못 풀었다고 한 애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너는 지문이 쉽다고 느껴졌지만 실제로 했던 애들은 지문이 엄청 어려워. 지문도 엄청 어렵고 문제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거든. 특히 보기 문제를 해서 시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얘기들 많았어. 33번, 34번이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어. 32번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 잘못 읽어가지고 어, 시간 있었으면 5번까지 다 읽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나 궁금해서 34번에 3번인 거 어떻게 알았어? 뭐가 문제였어? 그냥 보기에서는 뭐 심리가 더 혼란해진다? 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번에서는 상하관계가 역전됐다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일부러 이거를 현대소설까지 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단정적 그거 있지. 그거랑 좀 다 있어. 그러니까 신분 제도 혼란해지고 있다 했잖아. 근데 신분 제도 혼란하고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뭔가 서술은 그렇게 딱히 없단 말이야. 근데 네가 느꼈을 때 뭐 이 작품에서 또는 이 보기를 통해서 어떤 식의 혼란이 온 것 같아? 어, 약간 신분 질서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이런. 그치. 그게 지금 상황이거든. 근데 그 전 상황을 비교를 해봐. 그 전에는 완전한 신분 제도 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된 거야? 신분 질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신분 질서라는 건 기존의 것이거든. 이게 뭐랑 또 맞닿아 있냐면 우리 중세의 세계관. 거기 보면 소설 속에서 막 양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영감처럼.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지. 예전엔 양반이면 진짜 죽었는데 거의 주변 사람 다. 근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이런 신분 질서는 점점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어떤 경찰?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왜 혼란하냐? 기존에 있던 게 점점 없어지면서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신분 질서가 역전되고 있다고 했지. 3번 선지에서는. 이것도 이 네가 이걸 하고 해서 더 보인 걸 수도 있는데 신분 질서가 역전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A가 B보다 더 높이 있었어. 근데 이제 B가 A보다 높아지는 거. 이게 역전이거든. 역전의 단어 표현 자체가. 근데 지금은 역전이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이 관계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관점, 보기에 있는 어떤 범위와 얘가 충돌하는 거야. 이 서술이. 그래서 3번이 답이야.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푸는 애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근데 닌 방금 그걸 뭔가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는 약간 확신을 느꼈잖아. 그게 쌤이 쓰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게 제일 이상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거 딱 봐도 이게 무조건 답일 것 같은데? 근데 네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옆에 애는 완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뭔지 약간 왜 이거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너무 잘했어 진짜. 이때 당시에 그 오답률 엄청 높았어.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오늘 설명하네. 아무튼 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이복이 있지. 이거 아닌데 화전과 복이 있잖아. 얘도 사실 이 중세 세계관을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하정석 있는 지문 있잖아요. 나 지문이 스특에서 봤었어요. 진짜로? 이거 굉장히 유명하긴 해. 공룡 헤아림이가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다. 스특에 있던 거 작년 스특을 다 본 건 아닌데 그게 마침 내신 범위였어. 좋네. 자, 이게 우리가 중세 세계관 기억나? 쌤이 했던 거. 뭐가 제일 중요했지? 하늘이 제일 중요했어. 하늘. 하늘을 메인으로 밑에 두 가지가 깔렸어. 뭐였지? 그치? 자연과 인간이 깔렸거든.
하늘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대단한 어떤 요소야. 그리고 이 하늘은 자연과 인간과 무언가를 공유를 해. 자연에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은 모두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고전 소설에 이런 소재가 많이 쓰이는데 막 어떤 천상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고전에서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게? 하늘. 하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아직도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야. 물론 우린 그걸 모르고 살지. 그래서 그만큼 이게 우리 과거 선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봐봐. 그래서 어쨌든 하늘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하늘과 거의 맞먹는 존재가 인간 중에는 있었지. 왕. 왜? 왕이 하늘이랑 인간 연결하는. 하늘로 DM 받는다 했잖아. 둘이서만 DM 한다고. 그러니까 왕은 인간 중에서도 사실 거의 하늘과 같은 존재였던 거야. 그러니까 막 사대부들 게이같이 막 신 너무 사랑해 막 이러고 빨고 막 그런 거거든. 그리고 막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왕 사랑해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 저번 시간에 다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치?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 인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이긴 해.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진짜 생각했던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소수였어.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양반. 일반 사람들은 이거 생각 겨를도 없어. 뭐 왕님 대단하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된 작품들 그때 당시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양반이었지. 양반은 이렇게 나눠져. 양반. 혹시 양반이 뭔지 알아? 양이. 혹시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어? 사극 같은 거 예전에 역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한쪽에서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 안 됩니다. 이렇게 아, 네. 양쪽에 한쪽에 문반 한쪽에 무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인 거야. 그리고 이 문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야. 사대부. 무반은 막 싸우는 사람들. 문반은 뭐 이런 거 하고 막 정치하고 막 이런 애들 있지. 이런 관계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때 당시의 어떤 세계관이거든. 그냥 생각인 거지.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세 세관 그러니까 조선 그때의 초기 조선 초기 아니면 고려 이럴 때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 문반 무반들 중에 여자가 있었을까? 사실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아마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있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없었다 생각하면 돼. 그만큼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그럼 여성은 그럼 없었어요? 그거 안 여성 있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어디 있었어 여성은? 여성들은 보통 규방 방에서 그냥 집안일 애 돌보고 이런 거 없었다고. 뭔가 사회적 진출 이런 것 no 절대. 이런 관계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이때 당시에 지어졌던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떤
이 인간이라고 하면 이 인간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전체 사람들 중에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인 양반 집안이면서도 남성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보통. 여성들은 뭔가 사회 진출을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 이 설명을 바탕으로 저 보기를 한번 볼게. 가는 사대부가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이래. 일단은 여성인데 사대부가의 집안이네? 아, 돈이 좀 많나 보다. 나와 다른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을 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아, 가는 여성, 나와 다른 남성이래. 새 작품은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에 들어가기도 한대. 왜 여성인데 저걸 어떻게 알지? 아, 사대부 집안이어서. 아, 그러니까 저 가에 있는 화자는 여성이지만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 집안에서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침을 받은 거야.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는 보통 없지만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거지. 이런 지식들이,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저런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대. 봐봐. 지금 저 보기는 나는 구분짓는 보기 같은데 뭐랑 뭐를 가의 화자와 나 다의 화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구분할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구분할 때는 그냥 차이점을 잡아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의 공통점은 뭔데? 사대부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게 있냐면 중세의 세계관이 있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머릿속에. 차이점은 여성이고 나단 남성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두루뭉실 보편적으로 적어놨어. 그냥 뭐 어떤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차이가 있다 정도라면 얘기했지 정확히 어떤 게 차이인지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얘네들이 아무리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 여자는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얘는 그냥 집에 있어야 돼. 그냥 뭘 할 수가 없어. 사회 진출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존재야. 이거를 어쨌든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분해줘야 돼. 요 정보라는 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1번 선지를 볼게. 가에서 시냇물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 고개를 놨고 뒷매 양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그냥 보면 되게 틀린 게 없어 보이는 선지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여성의 일상적 생활 공간 어디지? 집이라. 애초에 자연 가서 막 탐구한다 했잖아. 하늘의 이치 같은 거를.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가든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남성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풀이할 때는 그냥 일상적 생활 공간 아니지 하고 X 치는데 그 사이에는 이러한 어떤 세계관이 묻혀 있는 거야. 이걸 알고 보면 아, 그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자가 어떻게 자연이 일상적 생활 공간이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자연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또 어떻게 보면 학습 공간이기도 한 거야. 근데 애초에 이때 당시는 여자가 감히 공부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라고 소리치는 보기라고 난 봤어. 저 보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분해야 될지를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면 보이는데 그거 말고 그냥 보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 보기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 그래서 쌤이 이 중세 세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문제에서는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계속 출제가 된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뭐 예전 거냐? 그것도 아니야. 작년 9평이야. 작년 9평. 그만큼 고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쌤이 막 세계관이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내면 세계? 공통된 내면 세계라고. 쌤이 애초에 고전을 내는 이유가 이거라고 했잖아. 현대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자기 각자의 내면 세계가 있는데 고전은 이런 공통된 내면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사실 특이한 거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지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 굳이 현대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굳이 고전까지 출제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런 의의가 있으니까. 이걸 알고 보면 사실은 좀 더 낫지. 오케이. 그리고 좀 이거 28번도 애들 그때 많이 틀었었거든. 너 잘했네. 28 맞췄지? 28번에서 혹시 1번이 확실히 아니라고 바로 느낌 왔었어? 1번이 답이라고 확실히 느낌 왔었어? 처음에 그 1번이 모니터 띄워줬잖아요. 응. 1번 있던 데가 응. 기억이 있었는데 저거 보고 먼저 기억을 봤는데 기억이 바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읽고 기억하고 오, 잘했어. 왜 아닌 것 같아? 막 달아나니 동적 소스에 주목해서 그 저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화려한 거라서 사람들이 화려한 게 아닌 것 같겠어. 아, 이제 니 진짜 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황을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그냥 단어로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틀린 이유가 기획을 다들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거든,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냥 단어만 보는 거야, 표면적으로. 근데 이 달아나는 거에 생략된 서술 대상이 있잖아. 누가 달아나냐고. 애초에 꽃이 막 어떤 자연 경물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아나는 거지. 그 상황을 떠올려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때 진짜 많이 틀렸어. 진짜. 그러면 혹시 이거 쭉 읽으면서 덩어리 지어서 한번 구분 지어볼까? 어디서 한번 끊을까? 네 번째 스노운까지. 여기까지 무슨 얘기? 뭐하고 있어? 여기까지 외부 세계를 인식. 그치?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데 딱 한 문장을 하자면 봄이 왔음을 외부 대상들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지. 불안 분열 삼춘이라. 춘이 봄이잖아. 아, 봄이 왔어 하고 주변을 보니까 꾀꼬리, 벌, 나비 같은 게 그냥 떠오르면 돼, 제 머릿속에. 아, 진짜 봄이 왔나 보다. 그러고 나서 뭐야?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가지 얻었으니 우린 비록 여자라도 이런 태평생 아이 놀고 무엇하리. 뭐 하자는 거야? 놀자. 놀자.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더라고. 이게 그냥 상황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전체 상황이 뭐야? 야, 우리 놀자 하고 진짜 산 위에 놀러가서 와 하고 또 내려와서 시내 가서 와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읽으면서 딱히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네가 이걸 잡으면 그럼 안 나와도 돼 사실. 그냥 자연 좋다 놀자 이건 끝이라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애들이 엄청 어려워했어. 이 작품 감상하는 거를. 뭔 상황이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보기 이거 세계관 얘기를 해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런 태평새에 안 이들고 무엇하리. 원래 여자는 그냥 집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놀러 가자 이런 거라고. 그래서 뭐 우리 날짜 언제 모일까요? 뭐 2월 25일에 만납시다. 그다음에 기다리다가 갑자기 다 달았대. 이게 고전은 또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진행이 겁나 빨라. 보통 이거 사이에 막 기다리면서 언제 올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겁나 유약적 서술이 많이 있어. 그래서 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약속 잡고 시간이 왔구나. 그다음에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상황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지. 이때 당시에 막 핸드폰 캘린더 이런 거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 오늘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차라도 다 가는 거. 어디로? 각자 집으로. 딱 집을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화장하는 거지. 이건 오늘이랑 비슷하지. 막 나갈 준비하고 막 눈썹 그리고 막 머리 꾸미고 막 명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그래서 좋은 풍경 보려고 어디 갈까요 하다가 이제 수학산 제일 좋다네요. 수학산 갑시다 하고 올라가지. 그래서 벌써 올라왔어 이미 지금. 그 다음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우리 그만하고 이제 우리 내려갑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체크할 게 뭐냐면 이게 특이한 거지. 여잔데 이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고 되게. 나는 읽을 때부터 살짝 이 사람 여잔데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했거든.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nek 걸어놓고 막 화전을 지져놓고 막 고추를 만든 전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어서 맛있게 먹어요 하고 이제 계속 시내가에서 막 쭉 즐기다가 바이바이 끝. 근데 지난번 수업에서 한번 하던 내용 봤던 것 같은데 내용은 뭐였죠?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났던가? 화전 놀이 이거 한 적 있어? 네,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뭐였지 그게? 어딘가 있었는데. 어디?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 있었거든요. 아니 이거 수특에서 본 거 아니야? 이것도 그때 연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동료가? 화전놀이는 아닌데 비슷한 느낌이 나지. 막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찾으면 알려줬고. 근데 그 기억 속에 읽으면서 뭐 이게 이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거는. 어쨌든 근데 이거 잘 읽었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고전 시가를 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또 이것도 막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 애초에 고전은 또 고전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읽어요. 고전 어휘나 아니면 사자성어 그리고 예전에 그런 표현들 같은 거 있잖아. 어떤 비유적 그런 것도 있거든. 안 돼. 그러니까 상황만 착착착 잡으면 사실 잘 읽을수록 이런 게 더 길어져. 이런 게 끊는 게. 왜냐하면 지가 다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쭉 한 번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겁나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일단 오늘 쌤이 좀 비문학 지문 2개 풀어오고 네. 그 다음에 오늘 탄군가 우리 보기만 풀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실절 읽어보고 풀어오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있지. 네. 이거를 쌤이 이제 다음 주에 현대소설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소설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 현대소설 하고 나도 뭐 고전소설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소설은 또 달라 시랑 살짝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네가 내용 정리하는지 좀 궁금해. 그래서 하고 아마 이걸 다음 주 첫 시작 이걸로 먼저 시작할 것 같아 수업을. 알겠지? 그리고 틀린 거 한번 고쳐보고. 알겠지? 그리고 얘는 쌤이 오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쌤이 그 읽어보고 보내줄게. 카톡으로 해결해줄게 얘는. 어떤 거요? 유류분 보기.